커피 만드는 전문가를 바리스타라고 하죠. 바리스타는 카페를 차려 직접 만든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 모든 바리스타가 카페를 차릴 수 없다면 어떨까요? 커피 제조 실력이 뛰어나도 카페 차릴 자격이 일부 바리스타에게만 주어진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요?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실존하는 일입니다. 건물, 도로 등을 건설할 수 있는 공사 기술이 있어도 공사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업체와 공사만 하는 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건설업계는 무려 40년 넘게 이런 규제 속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즉, 커피를 만들 수 있다고 모두 카페를 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건설업계에서 40년 넘게 관행되던 이 규제가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왜 폐지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여기 바리스타 A가 차린 A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커피를 주문하면 일반적으로는 바리스타인 A가 모든 커피를 제조해 판매하겠죠. 그런데 바리스타 A가 주문받은 커피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원두를 볶고 분쇄하고 추출하는 등 각각의 제조 전문 기술을 가진 바리스타 B, C, D에게 커피 제조를 맡긴 후 이것을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어떨까요? 카페를 차릴 수 있는 자격을 A에게만 주고 각 커피 제조 기술을 가진 바리스타 B, C, D는 카페를 차린 A로부터 제조 의뢰만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주문받을 수 있는 업체와 제조만 담당하는 업체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해 놓은 것을 건설업계에서는 업역규제라고 하는데요. 건설업계에서 공사 주문을 받는 것은 종합업체로 분류되는 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 전문업체로 분류되는 곳은 종합업체로부터 토공, 포장, 구조물 등 전문 공사 종목을 의뢰받아 전문 공사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역규제는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역할을 엄격히 구분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해놓은 제도인데요. 왜 그런 걸까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걸쳐서 건설산업이 초기 발전기에는 각 세부 공종별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인식 하에 각 공종별로 업종을 구분하고 업종별 면허를 따로 두었고 일반 건설업자는 전문 업종을 동시에 할 수 없었고 전문 업종을 가진 건설업자는 일반 업종을 등록할 수 없게끔 그렇게 엄격히 구분지어 놓았었습니다. 30년, 40년 넘게 지속되면서 그 하나의 산업의 문화로까지 고착되는 그런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에서 철저히 지켜왔던 이 업역 규제가 무려 4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영역을 철저히 나눴던 칸막이를 없애고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과연 왜 40년 동안 유지됐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걸까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감을 업역이나 업종으로만 보호하다 보니 건설 사업자들은 기술력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단순히 수주만 하고 실제 시공은 저가 하도급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수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도 다수 양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표적인 병폐인 업역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일감을 업역이나 업종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사업자들이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 커피 제조만 했던 바리스타 B, C, D도 A처럼 카페를 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전문업체도 종합업체처럼 공사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종합업체도 직접 전문 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전과 다르게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건설업계에는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종합건설사업자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종합관리 능력에 더해서 시공 기술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전문건설사업자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시공 기술을 바탕으로 종합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합과학 전문 양측 모두 한 단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의 누수를 막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산업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 전문 업체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공사를 주문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유 스팀 전문가는 라떼를, 원두 추출 전문가는 아메리카노를 주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종합업체에 비해 한두 가지 공사 기술에 주력했던 전문 업체가 주문받을 수 있는 공사 종류는 극히 제한될 텐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종합공사가 워낙 여러 공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문 건설업자들이 기존 업종으로는 수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기존 28개의 전문 업종을 크게 대업종화해서 개별 전문 업자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 건설업의 종합공사 진출을 확대하고 종합 전문 간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전문 업종이 대업종화 될 경우 그동안 어떤 부분을 주력으로 해왔는지 발주자들이 쉽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주력 분야 공시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전문 사업자들이 주력으로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발주자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시공 능력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28개로 나뉘던 전문업체의 공사 종목을 비슷한 분야끼리 묶어 시장 진출 기회를 넓혀주되 각 업체의 주력 분야를 알 수 있도록 실적, 기술, 전문성 등 업체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즉, 업체의 기회는 넓히고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은 보장하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종합 한 축만 가지고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건설 산업이. 근데 지금은 이제 양축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가야 하니까 우리도 이제 모자란 부분은 종합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로스팅, 분쇄, 추출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모든 바리스타가 공정하게 카페를 차려 커피를 제조한다면 제조 기술 경쟁을 통해 바리스타의 커피 기술력이 상승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커피 시장도 발전하게 될 텐데요. 건설업계 역시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 모든 생산자는 동등한 시장 진출 기회가 열리고 기술 경쟁을 통해 서로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역시 우량업체 선별이 유리해져 건설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형식 중심에 서서 실질 중심으로, 실력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는 건설 산업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시장에 서서 우리 기업들도 나가고 또 외국 기업들도 국내에서 들어올 기회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설 산업이 융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제시되진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것들, 그 안에는 수많은 발전 가능성이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 진출 기회를 막았던 업역 규제 폐지, 이제 우리나라 건설업의 가능성을 막아두었던 그 칸막이를 허물고 혁신의 대한민국을 지어 나가겠습니다.